세계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함을 알리는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빚은 절대로 희망이 될 수 없고 빚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연말에 시중금리가 8% 9%까지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2023년 내년이 되면 10%대 금리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점점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강남부터 시작한 역전세 대란도 점점 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동안에 너무 비싼 전세를 대거 들였던 탓이죠. 집을 안 사면, 이번에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라는 개소리도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죠.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도 꽤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. 2019년 말까지 조금 그래도 진정이 될 것 같더니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을 대거 풀었더니 집값이 더 폭등을 해버렸죠. 그랬던 것들이 서서히 지금 2019년쯤에 집값으로 조정이 되어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2023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2024년은요? 2025년은요? 2026년은요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한국의 가계부채가 내관이 돼서 터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?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지내야지만이 삶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죠. 부동산을 주식처럼 손절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집값이 내려갔을 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부동산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들은 매우 드물죠.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. 앞으로 한국의 빚 때문에 몰락하고 무너지고 채무불이행자 되고 신용불량자 되고 야반도주하고 하는 일들이 대거 늘어날 겁니다. 제가 이제 오늘 영화를 하나 봤어요. 일본 영화인데요. 핸드폰 관련되어 있는 영화죠. 근데 좀 나름 이제 반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한 여성이 이제 남성하고 이제 사귀는 사이인데 결혼을 원해요, 남성은. 근데 여성은 계속 이렇게 거리를 두죠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여성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였죠. 뭐 때문에? 빚 때문에. 우리가 미야베 미유키의 뭡니까? 화차라고 하는 그 작품. 거기에서도 그 김민희 이제 그분이 이제 주연으로 나온 그 드라마, 그 영화에도 보면 여성이 빚 때문에 남의 인생을 살죠. 남의 신분으로 세탁해서 삽니다.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나 봅니다. 주민등 말소자의 삶, 채무불이행자, 살상 유령인간인 거죠. 그렇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. 왜겠습니까? 빚 때문이죠. 돈이 없다, 가난하다 라는 말과 빚쟁이라는 말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빚쟁이는 매달 그 빚에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돈이 없어서 많이 불편한 상황인 거죠. 돈이 없으면 굶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빚을 내서는 안 됩니다. 빚을 내는 순간 인생을 저당 잡히게 되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빚쟁이들, 파산자들, 그들이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험난한 일을 다 떠안아서 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. 무서운 얘기죠. 그동안에 많은 기득권들이 멋모르는 20대 30대들에게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, 파여족이 될 수 있다,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많이 꼬드기고 속였습니다. 그렇던 탓에 많이 무너질 겁니다. 아마도 한 2년 3년 지나면 집값이 많이 내려가 있고 또 거래가 없는 지지부진한 시간들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주택거래 부담지수 100 이하가 되는 두 자릿수가 되는 때가 되면 그래도 주택을 사는데 적합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쯤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조금씩 신중하게 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경매시장에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죠. 금매도 많아질 거고요. 그러한 것들을 잘 살피면서 두고 보면서 움직여도 하나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. 600만 금융도회라고도 얘기합니다.
대한민국에 있는 가구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가구라고 얘기합니다. 다주택, 다중채무자들의 사람 수가 45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. 그들의 진 빚이 500조였나 600조였나 뭐 그렇습니다.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이죠.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2천만 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당 1억의 빚인 거죠. 평균으로. 근데 대한민국에 한 절반 정도는 빚이 없고 절반 정도가 빚이 됩니다. 그럼 어떻습니까? 한 가구당 평균 빚이 2억이라는 꼴이죠. 근데 평균의 함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가구당 4억 5억씩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. 빚 때문에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.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요. 쿠팡이나 배밀에 음식 배달 같은 것들을 한답니다. 그런 것들을 해야 하루에 그래도 몇만 원씩 벌어서 한 달에 100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 이자 내고 원금도 갚는 그런 매우 기본적인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무서운 얘기죠. 앞으로 전 세계 집값이 급락한답니다. 한국도 난리가 나는 거죠. 문재인 정부 이전 시기로 집값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겠죠. 우리가 지나왔던 문재인 정부 정말 역대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이었죠.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너무 많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개판을 쳤습니다.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다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.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개판된 게 문재인 정부 그 시기 때 벌어졌던 일이다 라는 겁니다. 많은 충격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. 공시지가 인상하고 정세로 가장 피해본 건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. 돈 풀어서 부동산 폭등시키고 코인 폭등시키고 물가를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 그 시기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. 앞으로도 절대로 빚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정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. 쉽게 산다라는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부동산, 집값 급락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.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